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의 길이 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A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적도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B책이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 B책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바꿔보니까 B책 역시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어느 강의를 들을 것인가, 혹은 어느 학원을 다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도 지속적으로 방황합니다. 물론 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책은 95%, 또 다른 책은 90% 정도만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출발점은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책으로 빠짐없이 공부하면 됩니다. 85%짜리 책이든 90%짜리 책이든 바로 그 책으로 완벽을 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참고하면 거의 다 맞춘 퍼즐을 마무리하듯 10%쯤은 쉽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공부의 길은 결코 험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사이에 지치는 것뿐입니다. 지금 가는 길을 믿으십시오. 진지하게 그 길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365 공부 비타민, 지금 가는 길을 믿어라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 노트에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드디어 날이 풀렸습니다. 이제 낮에는 영상으로도 올라가요. 한참 동안 영하 막 10몇 도, 체감온도 20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영하 5도쯤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견딜만 하네, 따뜻하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람의 적응력이란 참 대단한 거죠. 날씨가 이만큼 따뜻해져서요. 지금 저녁도 나가서 밖에 다닐만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마치면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위에는 패딩 파카를 걸치고 개천에 달리기를 나갈 겁니다. 한참 동안 못 뛰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뛰어야죠. 이거 녹음만 마치면은요. 날씨가 엄청 추운 동안에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추웠던 순간이 언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계 근무 서는 거요. 밖에서 총 들고 한겨울에,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막 2시간씩 또 몇 시간씩 경계 근무를 서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도 물론 추웠지만 더 추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숙명여대 앞에서 작은 커피집을 차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오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이었죠. 그리고 그 가게가 1.2평짜리 저 하나 겨우 들어가는 테이크아웃만 하는 가게였기 때문에 항상 창문을 열어놓아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동인구가 있는 길가에 커피집이 있는데 창문을 닫아놨어요. 그럼 누가 그 가게에서 커피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무리 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문을 활짝 열어놔야 그나마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주문을 하죠. 그때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는데 역시 영하 15도로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실내에 앉아있다고 해도 바깥이나 안이나 거의 기온 차이가 없어요. 문을 다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한겨울이죠.
또 대학 앞이라서 방학 때는 오가는 손님들도 없죠. 저는 조그만 스툴 의자에 앉아서 영하 15도의 날씨에 온몸으로 와락 달려드는 찬 공기를 그대로 견뎌내면서 조그만 전기난로 하나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무리 전기난로를 두 팔로 끌어안듯이 하고 있어도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에 문 닫을 시간까지 그때 그렇게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척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근본된 질문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손님은 없죠. 한 평짜리 가게에 앉아있죠. 영하 15도에 찬바람은 온몸으로 달려들지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거의 주먹밥을 싸가지고 갔는데 그 주먹밥조차 땡땡 얼어가지고 커피 머신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주먹밥 한 입, 뜨거운 물 한 모금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적어도 따뜻한 곳에서 제대로 된 의자에는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고작 한 잔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면서 하루에 몇 잔 나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자신이 무척 한심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감정이 극으로 치달았던 날이 있었어요. 제 가게가 1층에 있고 낡은 건물 2층, 3층, 4층은 모두 다 원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오래돼서요, 위에서부터 그 물을 쓰는 하수도관이 건물 외벽을 따라서 저희 가게 바로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겨울엔 너무 춥다 보니까 그 하수도관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음으로 막혔겠죠.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제 가게로 위에서 버린 물이 역류에 올라왔습니다. 얼음을 만들어내는 제빙기가 있고 그 제빙기 위에 돈을 계산하는 포스기를 올려놨는데, 제빙기 아래에 있는 하수도관에서 위층들이 쓰는 물들이 역류한 거예요. 막 김치 국물도 있고 라면 찌꺼기 같은 것도 있고 음식 쓰레기가 섞인 물이 왈칵왈칵 솟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채우더니 문 밖에 행길, 그러니까 도로로 쫄쫄쫄 그 음식 쓰레기 물들이 기어나가는 거예요. 가게 밖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은 기겁을 하셨죠. 저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물이 역류하는 것도 문제였고요.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커피를 파는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음식 쓰레기 물이 바닥에서 질질 흐르는데 음료수를 사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빨리 후다닥 그 일을 처리해야 됐습니다. 포스기를 드러내고 아래에 있는 제빙기를 다 끌어내고 그 뒤에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뻣뻣한 털이 달린 플라스틱 빗자루로 음식 쓰레기 물을 닦아내고 커피포트에 펄펄 끓는 물을 데워서 바깥을 청소하고 길이 다 얼음으로 얼었으니까요. 그 시뻘건 지저분한 물들을 닦아내고 그랬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이었어요. 그때 참 내가 지금 이걸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정말 심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은 게 그동안 고생을 별로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변의 모든 가게들이 다 자영업을 하고 계셨고 영하 15도에는 누구나 다 춥죠. 그리고 제 가게 밖에는 폐품,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빈 박스를 주우러 돌아다니시는
연세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을 정말로 했습니다. 조금 더 편히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는데, 나름 무척이나 괴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생을 덜 해서 철이 없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공정무역 커피고, 한 잔 팔 때마다 한 잔 기부하겠다는 그런 포부고, 영하 15도의 차가운 날씨와 가게 밑으로 역류하는 음식 쓰레기 물 앞에서 그까짓 의미 따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때 제가 했던 그런 괴로움들을 똑같이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진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시시한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혹은 누가 나한테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막 일을 시켰을 때, 누구누구 이것 좀 가서 갖고 와 라고 이렇게 막 내던졌을 때, 그렇게 막 내뱉는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늘 어디서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가게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할 때 도움을 얻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갑자기 마음이 무척 편해지더라고요.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영하 15도의 날씨에 있어야 했고 음식 쓰레기가 섞인 물을 빗자루로 닦아내야 했지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다니 말도 안 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준 그런 글이었어요. 오늘은 그 글을 한편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스님 코이케 유노스케의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입니다. 한번 같이 제가 그때 많은 도움을 얻었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에서 잡지를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때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다. 바로 이직을 권하는 광고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당신에게 맞는 일일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구들에는 계속해서 거봐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멋지고 고귀한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답니다. 당신의 훌륭하고 이상적인 재능이 완벽하게 평가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이상향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속삭이며 부채질하는 메시지가 흘러넘치고 있다. 이런 광고 문구들이 상징하듯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내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일까? 좀 더 나의 재능을 살리면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말이다. 이직 광고에 자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고를 보고 나면 현재의 나는 보잘것없지만 원래의 나는 굉장한 존재야 라는 자존심의 번뇌가 자극받게 된다. 그 결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의 불씨가 붙게 되고 쓸데없는 불만이 많아진다. 어제 일할 때는 불만 포인트가 10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전철에서 이직을 권하는 광고를 보고 자극받게 되면 뇌가 좀 더 이상적인 직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드라마를 전개시켜 나가기 때문에 불만 포인트가 어제 3배인 30포인트까지 훌쩍 뛰어오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시시한 일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지. 이건 신의 섭리에 반하는 일이야 라고 뇌에서는 몽상적인 드라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러는 사이에 마음은 조그만 뇌 속에 틀어박혀서 정말로 훌륭한 나라는 이미지의 망상에 허우적대는 것이다. 이렇게 뇌가 만들어낸 드라마 속에 마음을 가둔 채 일을 하게 되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도 마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된다. 컴퓨터 문서 화면에서 줄을 바꿀 때도 그렇고 동료의 의견을 듣는 두 귀에도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역시 마음은 뇌 속 번뇌 사고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행동의 원흉은 바로 이토록 훌륭한 나라는 해이해진 뇌 속의 망상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갇혀서 자아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은 빛이 바래고 시시하게 여겨진다. 일이 시시하게 느껴지면 쓸데없는 불만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더욱 시시해진다. 그 이유는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일이란 건 시시하지 않다. 자신이라는 왜곡된 뇌 속 정보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시시하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마음대로 해석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참담한 드라마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을 이제 멈추고 뇌 속에 틀어박혀 있는 마음을 당장 해야 할 눈앞에 있는 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질문은 질문자 본인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굳이 위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부러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창하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파묻혀 눈앞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싶어져야 비로소 마음이 뇌 속으로 훌쩍 도피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의미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추상적인 대답 대신에 질문자가 현재 어떠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며 매일을 어떻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인다. 즉, 인생의 의미 따위를 묻고 싶어지는 불행한 마음을 풀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없다라거나 대체 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일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충실하지 못하며 불안하고 스트레스 속에 파묻히게 만드는 번뇌 에너지에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마음 다음과 같은 비명을 지른다. 대체 뭘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호수에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신호라고 파악하면 된다. 일을 하는 의미라는 그럴듯한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의 이면에는 나는 위대한 인간이니 내게는 그에 걸맞는 의미 있고 창조적이며 즐거운 일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오만한 마음이 숨어 있다. 이런 오만한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스로 얽매고 괴롭히는 스트레스 요인에 불과하다.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진저리가 나는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오만함을 인식하고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번뇌를 지금까지 마음 깊숙이 숨긴 채 일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피로감에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가게에서 있을 때 이 글을 읽고선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음식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 추운데 덜덜 떨고 있지?
여기서 지금 내가 왜 손님들이 이런저런 불평을 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조아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토록 훌륭한 나, 이토록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는 오만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이토록 훌륭한 나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순간 마음의 괴로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손님들이 컴플레인 하시면은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만들어 드리고 영하 15도에는 난로를 끌어안고 꾸역꾸역 그 순간을 버티고 네, 그렇게 하니까 저는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지금 드린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이야기에 호불호라고 할까요? 찬반이라고 할까요? 각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바가 다를 거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하시겠죠. 네, 그런 분들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서 누가 나한테 예의 없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화를 벌컥 낸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나를 보다 만족시키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이 시시하다 생각하면은 내 마음만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은 이토록 훌륭한 나라는 나의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오만함이 결국 매 순간 나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은 고통, 짜증, 분노 같은 번뇌에 맞닥뜨렸을 때 좀 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쾌하게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거죠. 즐겁게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은 즐겁게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일로 옮겨가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건 깨닫는 거고요. 눈앞에 있는 일은 일대로 집중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야 할 일이고 똑같이 처리해야 될 심부름인데 마음의 괴로움까지 안고 할 필요는 없죠. 예전에 노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에 남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보다 자기 능력이 남음이 있어야 그 위의 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넉넉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 일은 일대로 꼼꼼하게 처리를 해야 우리는 그 일보다 더 큰 사람이 됩니다. 남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더 큰 일, 더 나은 일로 옮겨갈 수 있는 영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코이케 유노스케 스님의 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데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질문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도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